오케이. 자, 여러분 봅시다. 오늘 고전 시간 시작할 건데, 저번 시간까지의 수업 프레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설 연휴 끝나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고전 시가 파트만 또 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리 얘기하지만 고전 시가는 고전 시가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정 장르랑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서정 장르 특집이 아마 6주차였을 거거든요. 얘랑 엮어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서정 장르 특집 바탕으로 이 내용을 딱 세팅해서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수업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앞쪽 거 듣고, 근데 어쨌든 뭐 듣기 시작한 학생들한테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려해서 진행할 테니까 좀 관점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 뚫고 잘 들으세요. 요즘은 너무 전형적인 얘기하면 잘 안 듣고 그냥 어그로부터 끌게 그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 문제에 밑줄에 A가 있었는데 이 해석을 EBS 정리 수업에서 뭐라고 해줬냐면 벼슬에 뜻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줬고 그걸 그대로 외워서 열심히 공부했죠. 먹다 진짜 존경스러워. 그걸 다 외웠어요 애들이 막. 25번 문제 1번 선제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벼슬과 뭐 자연 두 쪽 다 그러니까 자연의 근거를 긍정하면서도 여기에 뭐 미련이 남았다. 이제 이 파트가 있으니까 고지급대로 이거 틀린 선지였는데 이게 정답 나와버렸죠. 이거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해줬죠?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내가 한 5년 전만 해도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뭐 알아? 문학교육의 목표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다. 나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싫거든?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수능 국어에 대해서 뭐 칼럼을 쓰든 수능 국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능 문학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문학교육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교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 물어보세요. 그건 기본기 중에 기본기야. 난 돌팔이라는 표현 쓰기 싫거든요. 근데 돌팔이야. 왜? 아니, 내가 여러분을 진료하고, 여러분, 자, 이 링 하나 끼우시면 코로나가 다 막아집니다. 이건 뭐 거의 돌팔이를 넘어서 거의 사기 수준이거든? 뭐 알아서 판단들 하세요. 이거는 다 공문서로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검색 좀만 하면 다 있어요. 교육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실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학교육 목표의 실현을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로 하거나 수능 국어 문항 하나하나로 해요. 그 대단한 문제들이에요. 왜? 그 천재들이 1년에 문항 많이 내봐야 작년까지는 15문제 3번 냈어요. 올해는 17문제 3번 내겠죠. 나 같은 사람한테도 문제 뽑으라 그러면은 하루에 한 몇십 문제씩 뽑아요. 근데 그걸 1년 내내, 물론 1년 내내 이것만 하진 않지만 한 달 내내 수십 명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총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단순하게 때려 외우면요. 이런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고 이공수능이 특히나 조금 쉬웠어요. 전 과목이.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혹시나 이제 지금 삼수생들이 듣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삼수생이 있었으면 기억할 건데 이공수능에 4개 틀리면 서울대 떨어지고요. 3개 하면 서울대를 붙을랑 말랑하고요. 붙은 애들 있고 떨어진 애들 있고 2개부터 다 붙었어요. 골 때리는 시험이었어요. 이 한 문제 틀려가지고 서울대 못 간 애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걔네들의 1년은, 걔네들의 수천만 원은, 걔네들이 나중에 사회 가서 벌어들일 연봉 1억, 2억은 책임은 누가 진다? 여러분이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점차 아쉬운 게 뭐냐면 제 수강생들이 점차 이래요. 점차. 왜냐하면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없어. 그러다가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뭐가 이거구나 라고 하고 그제서야 들어와.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그로를 끌기로 했고 이제는 유튜브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신비주의였습니다. 나름. 원래 신비주의였고 원래 얼굴 없는 강사였어요. 근데 이제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딱 봐도 보이죠? 입에서 정리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럼 간단하지. 뭐하란 얘기야? 이거 적용해보란 얘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고 여러분이 배운 대로 풀려고 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분석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잘. 그리고 사설일수록 지저분해보고 사설일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틀이 안 잡혀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독서도 다 정리해봤죠, 이렇게. 오늘 그리고 시간이 되면 독서도 일부 할 텐데 이게 정확하게 틀이 잡힌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잘 모르겠다, 내가. 근데 내신을 제외한 수능형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모든 사설들 포함 교육청, EBS 할 거 없이 그냥 다 뚫려요. 난이도 낙차가 되게 세게 생겨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 해보니까 이 수능 문제는 잘 스무스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설에서는 안 되더라. 그건 아직 안 좋은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설 들어가서 안 좋은 습관이 나와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거예요. 오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볼 건데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키워드를 줄게요. 왜라는 의문을 오늘 계속 가져가세요. 왜라는 의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이 뭐야? 연행가. 연행가라는 작품의 제목을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좀 보자니까요.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석을 보자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석부터 보세요. 나 원래 이런 꼼수 같은 거 존나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꼼수는 결국 언젠가는 막히게 되어 있어. 그리고 꼼수로 가잖아. 사람이 쉬운 길만 찾아. 쉬운 길도 찾아야 되는데 쉬운 길만 찾아. 근데 이 꼼수는 보편타당하게 문학이든 예를 들면 문학이든 영어든 심지어 영어라는 다른 과목에 쓰이는 방법이에요. 주석 있으면 주석부터 보세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준 거야. 자, 그럼 주석 봤죠? 바로 보이죠. 주제가 뭐야? 구고두,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9번 조아리고 상마연이라는 게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실을 위해서 베풀던 잔치인데 연행가 딴 건 몰라도 행은 알겠다, 야. 끝났죠? 여러분, 주제라는 게 뭐였냐면 가장 정보가치 높은 거였고 결국에는 얘를 파악하는 게 언어라는 영어든 국어든 모든 언어 형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의 주제는 보나마나 모르겠어. 최소한 행이라는 한자로 생각하면 어디 갔다 오는 거고 그러네. 사신이 어디 다녀오는 거죠. 그럼 이 주제를 좀 더 구조적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다녀온다는 것은요, 구조적으로 전후가 있을 수가 있어. 맞죠? 예를 들면 봐. 상마연, 잔치를 했잖아. 그럼 어떤 잔치, 그리고 돌아오는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 정확하게 이 글은 그 흐름인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이 있었나? 이 지랄 한다니까. 감성이 장황한가? 야, 씨발, 뭐는 장황하고 뭐는 간결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뭐는 간결하고 뭐는 장황한데요? 그거 다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잖아. 어떻게 판단할까? 또, 학문과 관련된 사물, 있네. 막 초반에 보면은 막 망건서책 이런 거 있었어. 야, 그럼 그게 이 신명명에 대한 관심 아니야? 그 답도 안 나오는지 좀 그만하고, 제발. 이게 내신 문제 아니라 그랬잖아.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야, 그 책 쌓아놓고, 야, 이렇게 책 많네, 나 공부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거 가능한 거 아닌가? 이번 소지 왜 틀렸는데 도대체? 왜 틀렸냐고. 논리적으로 의문부깝게 틀렸어요? 학문에 관련된 사물이 있잖아. 망문서책 쌓아놨다잖아. 그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공부해가지고 좋은 벼슬, 높은 벼슬을 하는 게 입신양명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고시 쳐서, 또는 전문직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 신양명에 대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부해가지고, 전문직 시험 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양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혼자 집에서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책이나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왜 틀렸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뭐라고? 문학교육의 목표 실현 뭐였다고요? 공감 능력.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 주제 파악해서 주제에 공감해봐. 또는 왜 그런 얘기 한지는 알겠어 정도만 잡아봐도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잔치가 있었고 뭐 하고 있어? 회한하잖아. 주제를 봐도 뭐 하고 있어? 그래 어디 다녀오면서 느낀 감상이나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서, 심정 이해됐냐?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여기서 많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꼼수를 쓴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오늘 오는 길에 딱 문득 생각이 든 게 내가 한때 수학을 굉장히 잘 가르쳤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일로 와봐. 아니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삽자루 쌤 영상이 딱 뜨더라고 10년 전께. 그래서 거기서 그 뭐였지? 무한등비급수를 그 TV쇼에서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야 애들이 힘들어했겠는데 싶었는데 무한등비급수가 예를 들면 이거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얘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그냥 이거야. 이게 존나 길어요. 이거 언제 다 읽냐 누가? 이거 다 읽고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읽는 애들 일단 이거 못 푸는 애들이야. 이거 풀 줄 아는 애들은 무한등비급수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오케이. 초항구하고 공비 구해가지고 넣으면 끝나.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야. 그 수학 선택 아니니? 알죠 이거? 이거야 이거. 봐 이 얘기요. 봐봐. 이게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아닐 확률이 없니? 1%라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이것도 거의 다 안 읽니? 그 얘기잖아. 출제 원리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무한등비급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무한등비급수는 1-L분의 A야 그냥. 물론 저것도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열심히 교과서나 학교 수업이나 자습을 통해서 개념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했겠죠. 그 틀이 갖춰진 상태에 시험장 들어가잖아. 이 굉장히 긴 글을 독해를 하고 여기에서 이 기하의 어떤 걸 분석해보고 어떤 개념 들어갔는지 따져보고 보자마자 그냥 이거라니까. 이런 애들이 100분이 100 찍는 거 아닙니까? 1등급 찍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자, 첫 번째. 문학교육의 목표는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길러지겠지만 어떤 시점부터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 여러분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총체가 방금 내가 얘기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주석 읽고 제목 읽고 풀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푼 거 아닌가 하는 거 알지? 제발 좀 공부를 어지간히 안 하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던 처리를 나도 똑같이 했겠지. 하지만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야. 어디? 전부같이 높은 거. 그게 뭐? 제목이나 주제. 당연히 제목이나 주제에서 이런 게 보였기 때문에 주제는 이런 걸 거고 구조는 이런 걸 거다 틀 잡아준 거라고. 그리고 그게 심지어 주석이나 제목으로까지 드러난다는 얘기를 해준 것 뿐이야. 알겠어요? 안 쉬워 이게? 시간이 안 빠르겠어요? 실수가 있겠어요? 그걸 그냥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의 형태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거라고. 잘 봐. 좌우에 탁자노와 만건서책 쌓아놓고 자명종과 자명은 서로 우려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 깔고 단방 섞어 백전여며 이편저편 하류교에 서로 마주 걸터 앉고. 자, 모르는 단어는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화류교의 이런 거, 당전 이런 거. 근데 자명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니? 알람이잖아. 또 서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니? 근데 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좌우에 깔아놓고요. 좌우에 깔아놓고요. 이편 저편 서로 마주 걸터 앉았다고. 그럼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는 모양새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다 앉아있는 거겠지. 좌우에서. 좌우에 앉아서 뭐 할까? 뭐 하고 있냐? 거기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이쪽 사람에서 거기라고 부르겠지. 처음 인사 차 한 잔 갖다 준다. 그럼 봐봐.
인사를 싸대기를 날리는 게 아니라 차를 갖다 주면 뭔가 격식 있는 자리일 거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향기가 있는 것 같고 언어가 같지 않은데 말 한마디 못하고 덤덤히 앉아있는데 좀 답답하기도 있었는데 글은 같대요. 글은 고전이잖아. 글이 같으면 뭔 글을 썼겠어. 이 당시에 한문은 동아시아 문화권 한 중을 다 썼잖아요. 끝났지. 그러면 외국 애들끼리 또는 사신끼리 이렇게 서로 앉아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글을 서로 알아. 왜? 공부해서 벼슬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써가지고 필담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필담으로 주고받는 게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019 수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나와. 그때는 뭐냐면 일동장류가 우리나라 사신이 일본 넘어가가지고 교류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뭐야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서로 외국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이구나. 그래놓고 중량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다가 현관펜 쳐. 여기는 회환. B의 마지막 회환. 그리고 쭉 흐름을 잡다 보면 리을 아래 역시 회환. 흐름 잡아요. 그럼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머니까 서울이 창망하죠? 하지만 집 소식도 뭐 돈절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잖아. 야, 그때는요, 걸어갔다 와야 돼. 물론 이제 좀 지체 높으신 분들은 말을 탔겠지만, 말을 이래 하면 이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시절 그 사극 같은 거 봤잖아요. 사극 보시면은,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하염없이. 서울에서 저 하염없이 베이징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멀었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래?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오다 보니 아이고 벌써 가을 됐구나. 근데 쾌인한다. 이제 우리 집 왔네. 됐니? 끝났지. 그러면 정답은 뭐라고? 사신이 없다 갔다 오면서 감상과 정서. 특히 핵심 키워드가 뭐였던 거예요? 회환. 더군다나 제목도 연행가 거기다가 상마연 잔치. 끝났지. 그러면 3번밖에 답이 뭐가 더 되겠어요? 사신을 갔다 왔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중략 전 후. 중략으로 끊어놓고 딱 설계한 게 보이잖아.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출제하는데 그걸 알려주는 수업이니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오면 진짜 여러분 친구들은 못하고 있는 거를 개이득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너무나도 여러분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여러분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가는 건데, 꼭 이런 게 이제 안 되고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있고 불안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래, 불안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일로 와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가세요. 그래서 이거 30초씩 찍어주세요. 30초씩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7주차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내가 여러분 진짜 인이 박히게 맨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있어. 야, 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수능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주제. 맞지? 왜 그렇게까지 내가 주제를 정말 집착하고 있냐?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그냥 통계야, 통계. 알겠어요? 여러분, 통계는 어떤 감정도 없고 관점도 없어요. 그냥 팩트 그 자체를 보는 거야. 빅데이터 시대 통계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봐. 왜 내가 통계적으로 주제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할 수밖에 없냐? 자, 필기할 시간 좀 이따 드릴 테니까 봐. 여기 다시 와. 혹시 필기 못한 학생들은 필기 더 하시고, 필기 다 한 학생은 4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문제 지금 풀어. 작품 없어. 그래, 작품 없이 풀라는 거야. 풀었죠, 아까?
그럼. 2012학년 6월평가원 A형 31번. 가나의 공통점. 주제라는 키워드는 지금 2번 그냥 정답이야. 현관펜으로 체크해 빨리. 체크했어? 5페이지다. 체크했으면 7페이지 첫 번째 문제. 7페이지 첫 번째 문제네 이게. 야, 5페이지 첫 번째 문제 봅시다. 5페이지 첫 번째 문제. 5페이지 문제도 봐봐. 31번 2번 선지. 지시어 반복하여 중심 소재의 현관펜 박스. 정답. 됐어? 자, 그리고 7페이지로. 7페이지 첫 번째 문제, 주제 강조. 정답 2번. 체크했어요? 따라와봐, 뭔 소린지. 그 다음 문제 7페이지. 37번. AB에 대한 설명. 여기도 주제 강조 1번. 정답. 체크. 현관 밑줄 치고 체크해서 따라오세요. 또, 뭐 하는 건지 일단 봐. 주제 키워드 어디 있어? 중심 대상 1번. 정답. 체크. 했어요? 여기도 봐. 주제의식. 정답 2번 체크. 예, 오른쪽에 첫 번째 2014년 6월평가원 A형 31. 그 다음 40번도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뭐 주제의식. 그 다음 마지막 뭐겠어? 35번 주제부가 14학년도 이후에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주제라는 키워드 또는 주제와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온 문제가 14문제, 그 중에 11문제 확률로 주제 키워드가 정답이에요. 그냥. 난 되게 충격적이었어. 국어 전문가로서,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국어 교육의 전문가로서, 10년 전 일타 강사로서, 지금은 이제 학고가 됐지만, 핫바리가 됐지만, 다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강사로서, 유명해지길 준비하는 강사로서, 연구가로서, 야, 문제 이게 맞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납득이 안 돼가지고, 3번을 넘게 봤어요. 똑같아. 내가 14개를 지금 이거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뭐지 도대체? 왜 이러지? 나도 출제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의식적으로 중요한 걸 정답으로 낼 수밖에 없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 문학교육 목표가 공감 능력.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 결국에는 주제에 대한 공감 능력. 그걸 파악한 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뭘 물어볼 거야 도대체? 그 사람의 주제가 아닌, 그 사람이 그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 걸 뭐하러 물어봐? 그거 파악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 아닌데, 그걸 측정하는 목표가 아닌데. 그러네. 그러면 의식, 무의식으로 무조건 주제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네. 통계적으로도 87%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다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냐? 1사 이후에 국어 영역이라는 표딱지를 달고 있는 이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출제되더라는 거죠. 문학에서는 주제가 정답일 확률이 90% 이상. 개념어를 알아야만 특정되는, 또는 개념어 가지고 변별되는 문제가 10% 미만. 9대 1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의 중심이 개념어 분석해서 개념어 유무 따지고 작품에다가 개념어 써주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되겠니? 아니면 주제 잡는 그 연습을 해야 되겠니? 당연한 거예요. 수업이 이쪽으로 가고 공부가 이쪽으로 가면 박살난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뭘 하면 안 돼.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